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내년도죠.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IMF에서도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기도 했다라는 소식,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반등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까지도 파란불만 계속 좀 깜빡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만 조금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불안한 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빨간불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0.4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반도체 섹터인 것 같은데요. 한동안 빛을 못 보던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종목별로 또 전망과 또 대처 방안 저희와 함께 잘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뽑은 8개의 특징 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 반도체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점점 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증시의 흐름 속에서 사실 그동안 더 크게 소외되었던 게 바로 반도체인데요. 요새는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판업체를 대표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대덕전자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1라운드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석유화학 관련주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유통 관련주 중 편의점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BGF 리테일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BGF 리테일은 소비 둔화 경향에도 편의점은 불황에 강하다는 증권사 리포트 분석에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보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5G 관련주가 올라와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오스코텍. 바이오 빙하기를 맞이한 지금 같은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3자 배정 방식이라서 주가에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대 오스코텍의 대결은 잠시 뒤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죠. 캠시스 올라와 있고요. 의류 관련주로 한세실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캠시스는 미래 먹거리로 초음파를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에 맞붙는 한세실업은 미국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기업으로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까지 이렇게 대진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SK 하이닉스 대 대덕전자, 반도체로 대표되는 종목들 간의 승부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1라운드 종목들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는 좋지가 않은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반도체 주들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도 하나가 나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거에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이슈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반도체주들, 사실 전문가께서는 그동안 반도체주들은 아직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좀 달리 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신 뉴스가 뭐 이게 사실에 기반을 한다면 사실 좀 미국이
이게 생색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중국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과 이제 국적 자체가 다른데, 네. 중국 기업은 내가 규제를 들어가는데, 한국은 내가 봐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생색을 좀 너무 많이 낸다. 뭔가 협의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규제가 지금 중국에 이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서 지금 완성차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의 정부의 조치가 아무래도 뭐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완전히 판을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애플이 지금 YMTC 제품을 채택을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네.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반기를 지금 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예. 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이 추가 규제로 뭐 SMIC라든지 아니면 YMTC 그리고 CXMT 같은 이제 중국의 기업들, 노드칩 기업들을 좀 규제를 한다면 이제 당분간의 단기적인 그런 반응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낸드라든지 아니면 디램의 그런 수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물론 거기 안에서 뺏을 수 있는 건 있지만 IT 기업 자체적으로 IT 제품의 수요 자체가 지금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IT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 속에서 그런 중국의 규제가 들어간다면 네.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덜하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기업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 왜냐하면 IT에 대한 그런 반도체 수요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그때 당시에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수주가 쉽게 말해서 몰리는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그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투자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즉 캐파를 늘려야 된다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IRA에 관해서 지금 별도 뭐 심사 사항을 만들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자동차 업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계에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환경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재고적인 부분에서 빨리 이 재고를 쳐내면서 이 디램의 그런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될 때 네. 산업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넓어질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의 반도체주들의 반등은 네. 업황이 완전히 뭐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반도체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일단 저점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의 적기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가 매수의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동안 싶고요. 사실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는 거는 2,000포인트가 무너진다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좋은 사이클은 아닙니다. 하락 사이클이고 이 구간을 좀 통계적으로 본다 보면 3, 4년 정도는 되게 화랑이고 그 다음에 1, 2년 정도는 굉장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 있는데 예. 이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이냐 정확하게 김영우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어요. 이 재고 소진 해준 다음에 지금 캐펙스 투자 계속 늘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27년도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나노까지도 지금 노려본다. 네. 지금 벌써 3나노 공정 지금 양산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DDR5 관련해서도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지금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네. 지금 매크로적인 글로벌적인 환경이 좋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투자의 적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요. 한 네. 번 더 밀었다가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6개월 정도 주가가 선반영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좀 밝히고 싶고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침체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지나가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XR이라던가 뭐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등등등 너무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산 로보틱스 관계자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 분위기 자체가 확연하게 바뀐 걸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너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뀌어요. 왜냐면은 두산 로보틱스 갑자기 뭐 로봇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다 로봇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연관이죠. 근데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는 오너가 바뀌면서 오너가 지금 또 바뀌면서 지금 세 번째 바뀌었다는데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좋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로봇에 대한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뭔데 알고는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는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언제 노가 될지. 네,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지금 바닥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지금 투자를 한다라면은 먼 관점으로는 저는 반도체 투자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뭐 돌아섰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에 완벽한 뭐 적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슬슬 관심을 둬야 되는 구간인 거는 맞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관점 상세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딱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두 종목 가운데 대결로 가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대 대덕전자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를 빛내고 있는 두 종목. 자,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두 종목 가운데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선택은 어떤 종목으로 가주실까요? 저 SK 하이닉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네, 반대로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선택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이 FSC BGA 기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뭐 기판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강조해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단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차세대 기판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에서도 이 FC BJ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지금 기판 업체들은 다들 이쪽으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차세대 기판으로서 많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FC BJ 매출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800억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C BJ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잘 잡고 사업을 잘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FC BJ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발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후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FC BJ의 그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21년도 4분기까지는 한 300억 원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 1분기 때 400억 원, 그리고 2분기 때 600억 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8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점프 수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그러네요. 뛰어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기판에 대한 그런 수요가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기판이라고 한다면 그냥 쓰이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어떠한 시스템, 이 바뀔 때마다 기판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DDR 얘기할 때도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완전 다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돈에 대한 그런 시장 캐파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만큼 기판도 마찬가지예요. 판을 다 깔아야 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릴 때도 산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화된 산업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로 디자인된 기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판의 업체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팹리스를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대덕전자는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하이닉스를 고른 네. 이유는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네,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기업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적정 가격이 있다. 그 지금은 그런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고 그걸 지나간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투자를 또 잘하고 있는 지금 15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청주에 M50 네. 공장을 또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 거죠. 네,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다면 나중에 그 수요가 돌아왔을 때 고객들이 이제 캐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SK 하이닉스는 준비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런 반도체 뭐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더 크게 뛰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엄청난 규모의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기대감을 더 많이 평가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무거운 종목인데도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도 대덕전자 골라주셨거든요.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심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네, SK 하이닉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적인 굉장히 대단한 맞습니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청주에다가 지금 공장 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이 시국에 투자를 한다고라고 했었을 때 저는 기업 측면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네. 힘들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성공한 사례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요. 근데 큰 상승에서 상승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로 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덕전자는 앞서 김영호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FC BGA 관련해서 매출이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제 4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공격적인 투자를 벌써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FC BGA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라던가 LG 이노텍도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 거기들이 좀 더 사이즈가 크겠죠. 하지만 이제 대덕전자는 다른 기판, 여타 기판 업체들과는 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고부가 가치로의 지금 전환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들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대덕전자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랜드 가격을 봐야 될 텐데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랜드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그 지수를 보시면은 딱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기는 아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연말쯤 네. 돼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대덕전자가 한 표씩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만만치가 않은 승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승기를 챙겨가는 건 바로 대덕전자가 됐습니다. 대덕전자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두 종목 다 오늘 흐름 좋은 종목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관해서 가격 전략은 김영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12만 원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캐파에 따라서 나중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같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만 맞춰준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도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제는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종목이 롯데케미칼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최근에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야기와 함께 특히 오늘 본계약 체결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상대는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죠. 자, 이 종목 엔데믹의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앞으로 실적 그래도 양호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과 BGF 리테일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으로 가야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BGF 리테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로 유세백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BJF 리테일 나오니까 네. 그 토마토 처음 왔을 때 생각나네요. 네. 두 분 다 안 계셨구나. 네. 그때 이제 리오프닝 할 때 네.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아. 편의점주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도 BJF 리테일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BGF 리테일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유세백 전문가님, BGF 리테일을 골라주시긴 했는데, 당장 지금 주가를 보면, 롯데케미칼이 주가가 계속 오늘 고점 높여가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지금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잡아봤으면 주봉으로요? 좋겠는데 예. 롯데케미칼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딱 오늘만 본 근데 게 아니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 예. 이렇게 인수에 따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시적으로. 근데 지금 캐펙스 투자 늘려가고 있고 이 미국에다가 지금 공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 2, 3조 정도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동박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수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발 수혜 가능하고 좋은데 케미칼 업종 시크니컬 업종이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본 사업 부분에서는 인수는 정말 긍정적인데 그 본 사업 부분 주요 화학 거기 관련해서는 스프레드 마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할수록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우리 화학 소재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좋은데 근데 지금 업황이 부진하다 안 좋다라는 거는 그 부분은 분명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근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 차트를 확 줄여서 보면은 10만 원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 좀 중간에 잠깐 멈칫했지만 추세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 반등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편의점 1인 가구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예.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굉장히 저가형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 같아도 맥주 같은 거 대형마트 가서 사게 탄다기보다는 뭐 4캔에 10,000원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잖아요. 저도 많이 네. 이용합니다. 네, 많이 이용하는데 내가 많이 이용하는 거기가 어디일까라고 봤었을 때 BGF 리테일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저는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 해주셨는데 롯데케미칼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비용 부담에 관한 리스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안 골라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담에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동박 회사를 인수를 해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 동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매출을 흡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그 재료를 봐주지 못하는 시장이다. 특히 최근에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 예전 같으면 무작정 갔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잘 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만큼 그 기대감보다는 소비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걱정이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는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롯데케미칼은 그런 부담을 안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수를 지금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이 반등 지점에서 잡아본다면 또 강하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3분기에 영업 적자가 굉장히 커요, 예상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납사 가격 같은 경우에도 823달러에서 거의 6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래기의 영향이 분명히 이제 컸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네.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런 인수가 사실 롯데케미칼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합당한 거냐. 지금 안 그래도 적자나고 있는데 지금 인수를 해서 뭔가 성장 동력이 나오겠느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타이밍이 안 좋긴 하다. 하지만 나중에 반등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번에 인수를 했고 나중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동박 밸류체인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롯데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밸류체인이 제대로만 구축이 된다면 분명히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과도 앞으로 계약이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확인되는 것은 나중이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토마토 처음 온 날에 이상 월드컵 첫 종목이 BJF 리테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랬을 때도 그때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런 그 소비 행태 자체가 대기업 이런 이마트나 아니면 그런 대형 마트보다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됐을 때 그런 스팟 장소들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이런 점포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이 끝나고 나서 신규 점포들에 대한 그런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BJF 리테일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해서 재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 편의점에서 뭔가 소비를 한다는 게 예전 같으면 뭐 사치고 부담이고, 근데 그건 너무 옛말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그냥 편의점에서도 그냥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묶음 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보면은 필수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BJF 리테일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도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렇게 BGF 리테일을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로 갔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군요. 롯데케미칼 O, BGF 리테일 O, 정확히 동률로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 판단이 어려웠던 네. 이번 승부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런데 일단 BGF 리테일이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바로 BGF 리테일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롯데케미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하락 추세이다라는 네.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8만 원까지 저는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단기적으로 1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8강의 3라운드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볼 텐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너무나 많이 밀렸던 종목들입니다. 일단 5G 관련주인 이노와이어리스, 최근에 저점 기록하고 나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기대감도 녹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 대 오스코텍 이 종목들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가려보시죠.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노와이어리스가 하겠습니다. 이제 5G로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노와이어리스 골라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네, 가실까요?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두 분 다 이 5G에 한 표를 보태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이노와이어리스 골라주신 이유, 오스코텍에 비해서 갖는 상대적 우위 뭐가 있을까요? 일단 5G라는 측면에서 이노와이어리스는 제가 스몰셀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5G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G가 제대로 작동되는 걸 저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참 그런 이야기 많죠. 네, 예. 강남 그러네요. 부근에 그 중계기 확실히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확실히 느껴봤는데, 뭐 지금 뭐 집에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불편함보다는 뭐 느끼지를 못한 거죠. 네. 네. 근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이 스몰셀이라는 그런 부품 제품 자체는 그 중간중간 중계기의 그런 광역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빈틈을 메워준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맞아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해줘야 중간 그런 전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좀 강력하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셀에 대한 시장이 저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엑스캣이라고 국산 첫 번째 이제 KCA 공식 검사 장비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5G든 6G든 앞으로 갔을 때 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재료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뭐 6G가 언제 또 상용화될지 모르겠는데 국내 처음으로 5G 특화망 용인 스몰셀을 KC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 스몰셀 시장에 대한 확대성을 봤을 때 이노와이어리스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분명히 주가의 위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서픽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 마찬가지로 골라주시긴 했는데 네. 이 오스코텍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한 그런 회사인데 지금 봤었을 때 뭐 그 혈액암이라던가 아니면 고형암, 유방암 뭐 이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관절염이라던가 루마틱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들을 다 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네요. R&D 신약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곧 터질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상 3상을 지금 통과를 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 네네. 하나라도 성공하면 뭔가 하나 문제가 터트리면은 되겠죠. 이거는 뭐 신약은 언제 제약바이오는 언제 그렇죠, 터질지가 네.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로또 같은 성격의 종목이잖아요.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앞서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스코텍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잘 써주는가를 봤었을 그렇지 때,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뭔가 하나의 이슈를 기다리기에는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참 네. 버티기 힘들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주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또 윗골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저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과 같이 한 방을 노린다라면은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DC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호라이즌 해양 뭐 이런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따올 때마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5G고 6G로 넘어간다? 모르죠.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5G를 완벽하게 거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제대로 기지개도 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펼 때 된 거죠. 슬슬. 이제는 지금이라고 적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양측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잠깐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4G를 잠깐 썼었어요. 네. 그랬더니 엄청 느려요. 아, 그래요? 이건 사용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사람이 빨라진 거를 체험을 했다가 다시 느려지면 그걸 확연하게 느끼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거기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에 중계기 같은 것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괜찮지만 모멘텀 이런 것들은 충분하고 훌륭하다. 네. 다만 저는 가시적으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노와이어리스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시청자의 선택도 이노와이어리스가 네. 됐습니다만 오스코텍도 상당히 선전했네요. 강하네요. 네. 59대 41로 이노와이어리스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스코텍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27,000원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는 투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이 거래량도 조금 어느 정도 살짝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차트상의 위치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기대감보다는 그런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빙하기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단기적으로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참 이야기 많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캠시스입니다. 초음파 기반의 배터리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한세실업, 의료 관련주입니다. 이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미국 쪽 매출이 높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이런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캠시스 대 한세실업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캠시스는 사실 이상형 월드컵에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항상 4강에 진출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이 캠시스랑 또 한세실업은 또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는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사실은 네. 캠시스를 고르려고 했는데 그런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고르기 시작하셨나요? 한세실업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한세실업을 골라주신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항상 캠시스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입니까? 오늘도입니다. 캠시스 알겠습니다. 고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4라운드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게 됐습니다. 캠시스 대 한세시럽 한 표씩 받아갔고요. 자, 유세백 전문가님, 캠시스로 가려다가 한세시럽으로 가셨다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의 멘트도 그렇고 이제 네. 그 김영호 전문가님 캠시스를 당연히 골라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한세시럽을 갔는데 네. 네. 이제 캠시스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근데 실적은 어떨까 이제 턴을 하겠죠. 네. 하겠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정고점까지 치겠죠. 치겠는데 저는 한세시럽이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지금 가격대에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바닥권에 생각으로 있으니까. 네, 너무 바닥권이다. 그 바닥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쇼핑을 잠깐 하러 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수요가 위축된다. 아직은 소비력은 있구나. 그러면은 또 미국에다가 지금 이제 공장들도 가지고 있는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이제 좀 바닥에서 이제 기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캠시스가 재료가 좀 워낙 좋아요. 그 네, 강합니다, 정말. 초음파 기반 배터리 진단 키트를 개발을 완료했고 여기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게 테스트 진행 중 이러면은 쭉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이거 가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세시럽 그래도 강달러 지금 킹달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수혜가 되고 있고 매출하고 영업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고 네, 견조한 실적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가자. 네, 안정적으로 하고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실적 시즌이는 만큼 네, 또 네. 부각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세시럽이 갖는 강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는 한세시럽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또 캠시스도 재료 만만치 않잖아요. 어필 네, 한번 맞습니다. 해주시죠. 일단 뭐 한세시럽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한세시럽이 OEM 업체이잖아요. OEM 업체이고 이 경기 소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이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의류 업체들, OEM 업체들은 좀 어떻게 보면 화랑기가 잠깐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소비 침체 구간에 한 번쯤은 들어가지 않을까.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그런 침체 구간에 한 번쯤은 들어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예. 그때가 저는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고 그 침체 구간이 해소가 되려고 하는 그 구간대가 정말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 사실 이 증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바뀐다고 하죠. 그런 기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기회의 장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낙담하기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다가 이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잡아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낙폭이 더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말은 기간적으로는 걸리겠지만 결국 증시는 회복이 될 것이고 네. 그 바닥을 잡아서 증시를 끌고 올라갈 때 같이 제 돈을 태워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한세시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의류에 대한 그런 소비 침체가 좀 기대라기보다는 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세시럽의 주가가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카메라는 지금 휴대폰용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뭐 모멘텀도 있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XR, VR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이 카메라 모듈 그 수주한 그 잔고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캠시스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캐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캠시스를 좀 더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네. 자, 캠시스 대 한세시럽 둘 다 오늘장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박빙이네요. 캠시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워낙 세니까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캠시스 53% 가져가면서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세실업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주봉상 121선인 2만 원까지 저는 바라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킹달러 수혜주 한세실업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기판업체죠. 실적 기대감과 함께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죠. 경기 둔화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BGF 리테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와 BGF 리테일이 맞붙는다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결이 다른데 어떤 상당히 종목, 달라요. 네,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게 사실 뭐 실질적인 결승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일단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덕전자 골라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도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대덕전자 기판으로 가주셨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사실상의 결승이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였죠? 지금 기판 쪽에서 이 FC BJ 담당하고 있는 대덕전자 그리고 예. 이 편의점의 사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BJF 리테일 두 개가 이제 맞붙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나마 두 개 종목이고 네.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FC BJ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기업들, IT 대기업들이 FC BJ에 대한 기판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고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수적인 부분으로 저는 흐름을 갈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것 같고 반대로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재적인 부분에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됐다.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그런 판매 수요가 저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IT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수요가 나중에 더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산업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저는 기판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를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도 선택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대덕전자는 계속적으로 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째려보나요? 네,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워낙 또 받쳐줍니다. 네. 근데 이 대덕전자 지금 25,000원대 저항대 오늘 단기적으로 부딪혀 있어요. 네. 여기 뚫어주면은 저는 충분히 34,000원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릴 때 항상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 네. 주가 다이나믹함을 한번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300%에서 400% 가까이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러면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까지 받쳐준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BJF 리테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대덕전자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사실 뭐 고민을 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둘 다 좋은데 그래도 하나 고르자면 대덕전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두 분의 선택은 대덕전자로 갔는데 결승으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지금 확인해 보죠. 시청자분들 선택이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덕전자 무려 93% 득표입니다. BJF 리테일은 겨우 7% 받아갔고요.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가면서 대덕전자가 결승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게 된 BGF 리테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 네.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BJF 리테일 골랐으면 민망할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7%. 네. 네. 결승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확실히 저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BJF 리테일은 19만 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만 원으로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고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업황에 대한 4분기의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소비적인 부분에서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편의점 쪽이기 때문에 저는 1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전고점 부근인 1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5G 관련주죠. 오랫동안 숨죽여 왔습니다.
이 스몰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캠시스입니다. 초음파 기반 배터리 진단 키트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대 캠시스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재벽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하실까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요. 자, 유세벽 전문가의 선택 이노와이어리스였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그럼 캠시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역시 끝까지 김영우 밀어주시네요. 전문가께서 네, 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 캠시스의 오늘 기세를 누를 정도입니까? 캠시스가 좋죠. 좋은데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시즌이면은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수만 받쳐주고 투심만 좀 받쳐준다라면은 이노와이어리스가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력인 이 스몰셀 매출처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하고 인도 이쪽 지역에서 시험 장비 매출이 호조 양상입니다. 그렇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 주가 부진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캠시스도 상당히 좋겠지만 대항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실적을 즐겨보자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지금 구간 조금 잡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이노와이어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종목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유재벽 전문가님께서는 실적을 카드로 내미셨는데 네. 방어를 또 해주셔야죠. 네. 네. 뭐 실적 좋죠. 이노와이어리스 좋아합니다. 스몰셀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로 시작을 해서 이 자율주행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테슬라 모멘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측정 장치 시장을 공략한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전기차 분야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분명히 하고 있다. 뭐 전기차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은 엮여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부 모빌리티 가 이제 자동차 초소형 자동차인데 네. 이 토마토 주차장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뭐 이게 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세부 차량이 좀 많이 있어요. 소카에서도 지금 그 대여를 하고 있고, 예. 네, 그만큼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번 봐야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캠시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과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달부터 출고된 차량에는 초음파 센서보다는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카메라만 장착된 비전 시스템을 또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카메라 모듈 업체 캠시스가 또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번에 출시된 뭐 Z 폴드라든지 아니면 플립도 다 캠시스 거 카메라 모듈 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기반을 했을 때도 캠시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노와이어리스 대 캠시스의 대결을 꾸려봤는데요. 한 표씩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오늘 승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이노와이어리스와 캠시스가 55대 45로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만 승자는 이노와이어리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캠시스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주실까요? 네, 캠시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캠시스는 2,700원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 부분인데, 어쨌든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한 그런 재료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 네. 쪽도 있고 메타버스 쪽도 있기 때문에 캠시스는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뭐 주가를 관리할 측면이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많이 올라서 좀 다시 조정을 받을까요? 네, 조정은 당연히 오죠. 주가에 조정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캠시스 전고점 부근인 2,7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마지막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대덕전자 대 이노와이어리스. 기간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많이 숨죽여 왔다가 이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기판업체의 대표 주자로 올라와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5G를 대표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와 이노와이어리스의 대결은
승자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죠.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오늘의 미인주가 될까요? 진짜 어렵네요. 네, 네, 저는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대덕전자로.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대덕전자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대덕전자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선택이 일치가 됐는데, 일단 유세벽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하다. 지금 시점이면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대덕전자한테는 안 되나 보죠. 그 이노와이어리스 저는 솔직히 5G 쪽을 본다라면 네. HFR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뭐 그 이제 PCB 그 기판 관련해서는 저는 대덕전자를 가장 탑 티어로 꼽고 싶고요. 예. 네, 아까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241선을 잘 무너뜨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 위에서 노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21선 이탈해 있는데 121선 충분히 주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종목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렸을 때도 걱정 없다 얘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시장 흐름이 이래도 네. 걱정할 만한 종목이 전혀 아니다. 빠그라졌을 때 네. 27,000원이 무너졌을 때 솔직히 굉장히 놀랬어요. 놀랬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종목이니까 네. 네, 믿고 봐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덕전자 같은 종목만큼은 믿고 봐도 될 만하다라는 말씀 또 과감히 던져주셨습니다.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도 대덕전자에 관한 믿음 강하신가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하지만 그만큼 이 확률적으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판 업계에서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금 잘 가고 있는 분명히 추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또 이렇게 추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로 이 5G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래 산업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명히 그 쪽이 중요하다. 통신망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져갈 그런 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시가총액도 막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에 큰 산을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노와이어리스 뭐 추매도 물어보시는데 2만 원 아래에서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FCBGA 기판에 대한 실적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대덕전자를 일단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 대덕전자 아주 가뿐하게 승리했네요. 88% 가져갔고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져간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서앵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대덕전자입니다. 네, 자,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주를 누르고 대덕전자 기판업체가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네. 이노와이어리스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유세벽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이노와이어리스 관련해가지고 32,000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근데 멀리 지금, 보면. 네, 단기적으로 저는 28,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유세백 전문가님. 네. 저요? 네, 예. 네. 대덕전자 대덕전자.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대덕전자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렇죠. 25,000원대에서 지금 만약에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34,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27,000원 구간까지 그 반등 일시적 기술적 반등 올 때 예. 이렇게 좀 차익 실현 짧게 치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이노와이어리스는
32,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대덕전자는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김영우 전문가님, 대덕전자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어쨌든 떨어질 때 잡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대덕전자도 사실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한 21,000원 라인에서 한번 그 상승 추세의 그런 흐름이 반등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좀 약간 휩쓸어 주고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라인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판업체 그대로 간다면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다리시기 힘든 구간일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나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추세를 돌리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돌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 아래에서부터 추매든 신규 진입이든 저는 추천을 드린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세 돌리는 거래량 나온다면 거기서부터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대덕전자는 27,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2만 원 아래에서 그리고 2만 원 아래에서라고 잡아주셨네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